안녕하십니까. 유정현이라고 하고요. EOE에서 주최하는 공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이 렉처 1과 렉처 2 부분을 맡았고요. 지금 보게 될 렉처 1 부분은 나중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 칼큘러스를 배우기 위해서 다루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볼 거라서 비교적으로 굉장히 단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내용을 조금 보자면 네, 이런 내용이고요. 지금 이 정도, 잠시만요.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혹은 이전에 배우고 넘어왔던 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. 그리고 네,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해서 이후에 배우게 된 내용을 어떻게 들어가는지, 그러니까 좀 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단순할 거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시고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몇몇 개들은 좀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함수입니다. 함수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 그림하고 사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.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인풋으로 x를 넣었을 때 결과값으로 어, fx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사전적인 정의를 갖다가 보면은 d라는 어떤 함수, 뭐야, 셋의 원소 x에 대해서 한 개씩의 이 y의 원소 fx를 대응시키는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좋은 예시는 생각해 봤을 때 이 자판기 예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음료수 자판기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하나가 나오는 형식인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를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왔다고 쳐봅시다. 이러면 자판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. 자판기가 고장이 난 자판기입니다. 당연한 이야기죠. 또 버튼을 한 개를 눌렀는데 음료수가 두 개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난 자판기라고 할 수 있겠죠.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때 버튼이 결국에는 저 D라는 셋의 원소 X고 음료수는 저 X에 대응되는 FX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만약에 어떤 X에 아무런 원소도 대응되지 않는다면 그 함수는 고장난 함수. 또 그거는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. 네, 그래서 함수가 아니게 되고요. 또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에서 아니죠. 어떤 x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대응이 될 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런 셋들이 있고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이 A라는 이 원소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의 원소가 대응이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 시스템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마찬가지로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소도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 이 시스템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정의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. 함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셋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요. 이 y로 대표되는 것은 공역이라고 합니다. 사실 공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치역인데요. 어, 어떤 차이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치역은 이 fx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a, b, c가 있고 1, 2, 3, 4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면 일단 이 시스템은 분명히 함수가 되죠. 왜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를 d,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한 개씩만의 원소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함수가 맞고요. 이때 치역은 이 함수값들의 모임, 즉
요 1, 2, 3이 되겠습니다. 좀 예시를 들어서 살펴볼게요.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라는 아이의 정의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x분의 1이 어느 부분에서 정의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.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. 하지만 분모가 0일 때,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땐 정의가 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또 다른 함수, 뭐 lnx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때 x는 양수가 되어야지만 이 함수가 정의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실수해서 양수인 부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이렇게 넘어가고요. 그리고 이 함수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그래프입니다. 그래프는 단순하게 이러한 점들의 집합이고요. 굉장히 단순한 정의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-1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라고 한다면 쉽게 이렇게 그리겠죠. 이 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저 정의에 맞게 이 직선은 이러한 형태의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그래프로 그 아이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우리는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어서 모든 수직인 선에 대해서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하면은 이 아이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. 이거는 분명히 함수의 정의 중에 한 개씩의 원소에 대응된다라는 점이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함수가 아니겠죠.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교점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죠. 물론 교점이 세 개 이상이어도 분명히 그 아이는 함수가 아닐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다음 볼 것은 증감입니다. 함수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겠죠. 증감의 정의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명제를 딱 보시면 당연히 이 아이는 증가다, 당연히 이 아이는 감소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. 증가를 먼저 보면 뭐 이런 가정이 있고 x1이 x2보다 클 때 그 함수값도 같은 방향의 부등식을 따른다 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x1과 x2를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 상황은 x2가 x1보다 크죠? 그렇게 됐을 때 그 함수값 또한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클 때 우리는 얘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반대로 이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간이 있을 때 x2가 x1보다 크죠? 이 상황에서 이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부등호가 반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결국에는 이런 명제들로 증가와 감소가 정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것은 좀 특별한 함수들입니다. 왜 특별하냐면 이 함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어서 1차 함수, 선형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직선이다. 항등함수는 말 그대로 뭐 합성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다. 다항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하죠. 네. 그러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가 이렇게 분모 분자에 들어가 있는 형태, 대강 말해서 이렇고요. 항함수는 잘 아시다시피 뭐 sin x나 코사인 x 같은 이런 함수들입니다. 결국에 이런 함수들은 이후에 이야기할 연속이라든지 뭐 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함수를 갖다가 연산하는 것들을 볼 텐데요. 아마 잘 아시겠죠? 무엇이냐면 뭐 함수끼리 더할 수도 있고
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눌 때 이 정의역이 분모가 0이 안 되는 부분에서만 정의된다는 것. 그래서 요거일 때 정의가 된다.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x-1 이라는 아이를 살펴보면 이 아이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이 점을 뺀 부분이 되겠죠. 왜냐하면 x가 0일 때는 분모가 0이 돼서 점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입니다. 네. 그리고 함수의 합성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다수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다수로 표현이 되는 의미는 결국에 이 gx를 fx에다가 다시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. 네.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삼각함수입니다. 삼각함수는 이렇게 단위원에서 이런 각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의 좌표로 정의가 되죠. 특히나 이 x좌표는 코사인으로, y좌표는 사인으로 정의가 됩니다. 또 뭐 이후에 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시컨트, 코시컨트, 코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정의가 되는 삼각함수입니다. 뭐 이외에도 더 있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를 가졌다는 것인데요. 주기를 가지고요. 또 대칭성도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. 그래서 결국에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파동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까지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요. 이제는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결국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접선이라는 것이고요. 접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점에 접하는 선이 되겠죠. 접한 직선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. 기울기를 생각해 보자면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이런 두 점이 있다고 칩시다. 이 두 점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의 꼴로 구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 점을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쪽 점에 가까워지게 옮기게 되면 이 직선이 사실상 접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을 우리가 옮겨서 이 부분으로 갖다 놓았다고 하면 이 선은 이렇게 될 거고요. 이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질 때는 딱 접선이 됨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점을 이 점에 가까이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X축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점이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곧 이 델타 X라는 아이를 줄이고 줄여서 0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아이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조사하는 문제랑 같다는 것입니다. 굉장히 많이 보았으면서도 많이 생소한 표현인데요.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겠죠. 우리는 분명히 이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나요?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먼저 가까워진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. 우리가
뭐 알고 있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동반이 될 겁니다. 그랬을 때 이 극한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, 이 극한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가 필요한 것입니다.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정의가 분명히 필요하다.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이 극한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면서 극한과 관련된 많은 성질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